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교육청 대입지원관 허경아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휴업 중에 있지만 학교 일정이 정상화되면 곧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과 진학 상담을 받으시고 수시 지원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요. 집에서라도 조금 불안한 마음을 줄이시면서 2021 수시 지원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해 상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수험생들과 또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주요 국립대학과 또 우리 지역의 대학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알고 계시면 우리 학생들이 수시 지원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실 수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대학 진학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올해 꼭 원하시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대학은 지역거점 국립대학, 우리가 지거국이라고 부르는 경북대와 부산대, 충남대,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부산에 있는 국립부경대, 그리고 대구지역대학으로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 이렇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수시 모집 일정과 또 지원하시게 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아직 각 대학마다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대학별 기본계획과 또 대학 어디가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 추후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대학이 있다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발표되는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국립대학 2021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이제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는 원래 논술에서 30명 정도 인원이 감소된 거 외에 전년도와 또 전형 방법이나 비율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 학생과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 대학들이 주로 운영하는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대구 지역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풀에서 유리한 전형인데요.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일반 학생과는 달리 학종은 아니지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데 수능 발표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수능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최종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대는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의 지역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중에서 각 1회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5년간 수능 최저 기준 통과율이 평균 43.8%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 여부, 그리고 입결 자료에 의한 내신 등급 정도를 보셔야 지원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은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이렇게 계열별로 구분해서 반영을 하고 학년별로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도 40% 비율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3학년 1학기는 한 학기지만 반영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이제 개학하시면 내신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 등급별 반영 점수 급간을 한번 보시면 두 전형의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50점인데 비해서 지역 인재는 30점 정도로 차이가 조금 적은데 서류 평가 점수가 여기에 가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결 점수의 경우에는 3일 이하는 감점이 없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을 지원하실 때 경북대는 수능 응시 영역에서 자연계열의 경우 일부 학과에서만 수학 나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보시는 자연계열 일부 학과, B라고 구분된 학과의 경우에는 문과 학생도 사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북대 교과 전형에 지원하실 때는 일단 수능 최저 기준 통과 여부를 잘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상대, 사범대, 수의대, 행정학부는 세계합 6 이내, 그리고 전자공학부 같은 IT대학, 그리고 인문대학은 세계합 8 이내입니다. 이때 탐구는 2개 중 잘 나온 1개 성적을 활용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아직 2020 입결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4월 이후 공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2019 입결 자료를 봤을 때는 입학자 평균 내신이 물론 학과에 따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반 정도 형성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북대는 대구와 상주캠이 분교가 아닌 단일 학교로 개설된 학과가 조금 다른 이원화 캠퍼스입니다. 따라서 입학 후에 학과를 옮길 수 있는 전과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복수 전공도 원활한 편이기 때문에 혹시 본캠 지원이 조금 어려운 학생이라면 성적대가 조금 더 낮은 상주캠 지원을 통해서 복수 전공으로 대구 캠퍼스 학과를 졸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기 때문에요. 지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AT라고 부르는 이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 통과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경북대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통과율이 32.2%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경쟁률에 비해서 실질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해볼만 하지만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점수 70%에 교과와 출결을 30% 가산해서 최종 선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나 또 학종으로 지원하기에 내신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원 기회이기도 한데요. 시험 유형은 약술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연 계열의 경우 의치수는 2 유형의 시험을 치게 되고요. 논술 시험 시간은 모두 100분입니다. 3월 말에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역량 평가 보고서가 경북대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텐데요. 논술 전형 지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년도 논술 시험에 대한 풀이와 해석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종은 아무래도 내신 성적 외에도 진로가 조금 뚜렷하거나 그간 교내 활동을 통해서 노력해온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적합한데요. 1단계 서류 평가 후에 2단계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으로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외에 지역 인재, 사회 배려자 같은 다양한 특별 전형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종 안에서는 복수 지원이 허용되지 않고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면접 방식은 10분 내외로 실시하는 서류 확인 면접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매년 수능 이후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는 학종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늘었고요. 논술 전형은 146명을 감축해서 또 의예과 같은 경우 논술 전형이 폐지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대 교과 전형은 내신만 100% 반영이 되고요. 학년별로 2, 4, 4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부산대 입학 홈페이지 자료실을 보시면 최근 2년간 입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학과가 있다면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대 최저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문대학이나 자연대학은 아까 경북대가 세계 8, 합이 8 이내였는데요. 부산대의 경우 세계 합 7 이내이고요. 경북대는 탐구 1개를 반영을 하고 부산대는 2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하는 것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공대 같은 경우 수학과를 반드시 이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2개 영역 합 5 이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과 학생이라면 수학 과형 관리에 특히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대 논술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 논술 시험 유형이 경북대와 비슷하게 100분 시험으로 논술 시험 성적 외에 교과 20%, 출결이나 봉사 점수가 10% 정도 반영이 되는데요. 점수 차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보시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와 경북대는 연례적으로 같은 날 논술 시험을 오전, 오후 이렇게 치러왔기 때문에요.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두 대학을 동시에 지원해 보실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대 학종입니다. 경북대는 아까 학종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었고요. 부산대는 보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특별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대전에 위치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충남대입니다. 앞서 경북대나 부산대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44.4% 정도 많이 선발하는 편이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더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편할 수 있어서 국립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지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충남대는 교과 전형에서 내신 100%로 선발을 하는데요.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졸업 연도를 구분해서 합니다. 원래 고3이라면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이 공통교과를 30%, 그리고 선택교과를 70% 이렇게 반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영하는 교과군이 제2외국어, 한문까지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사범대 세계합 8에서 공대 같은 경우 12등급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편이고요. 이때 탐구는 한 개가 아닌 두 과목 평균 등급을 적용을 하니까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 2019학년도 입결을 보면요. 물론 학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초 합격자가 1등급 후반에서 한 2등급대,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은 2029 입결도 학과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대 학종은요, 1, 2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프리즘은 1에 속하고요. 고른기의 전형은 2 전형입니다. 학종이라 하더라도 의대, 수의대, 그리고 간호대, 사범대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입니다. 학종 선발 단계는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에 위치한 부경대학교입니다. 지역 거점은 부산대이지만 같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는 편이었습니다. 부경대 역시 충남대와 비슷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원래 45%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두 개 전형, 교과 성적 우수 인재 1 그리고 2 전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교과 90%의 출석 점수 10%,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공통사항입니다. 두 전형 간의 차이점은 2 전형의 경우 학업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점인데요. 이 학업 계획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입학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또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되는 그런 서류였었는데요. 12월 초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수시 납치라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업 계획서 제출 여부로 다시 한번 최종 지원을 수험생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 사항입니다. 서술형이 아닌 체크리스트로 비교적 지원자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은 방식인데요. 원래도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지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교과 성적 우수 인재 1보다 2 전형에서 조금 더 수능 최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경대 학종은 대표 전형이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입니다. 2단계의 면접이 있고 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면접 없이 서류평가만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지역 대학 순서인데요.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명대학교입니다.
전년도와 크게 변동 없이 전형이 비율로 운영이 되는 편입니다. 교과 전형은 의예과만 MMI라고요. 다중인적성 면접을 실시하고 다른 모집 단위에서는 교과 100%로만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고른기회와 특성화 고교 전형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대부분의 학과에서 세계합 15 정도로 적용이 되고요. 탐구는 한 개 반영하는데요. KAC나 EMU 경영학부 같이 좀 특성화 학과들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반영은 인문사회 계열은 이제 국영수사, 자연공학 계열은 국영수과 전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되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 없이 전 학년 100%로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 내신을 이렇게 산출을 해 보시면요. 여러분의 학생부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게 되는데요.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평소에 관심 대학을 이렇게 지정을 해 두시면 내신을 대학마다 이렇게 산출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명대의 경우 출결도 전형 총점에 포함이 되는데요. 결석 1일당 1점 감점이 되고 지각조퇴 결과는 3회를 모아서 1점 감점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2019학년도 입별은 학생부 교과에서 3등급 후반대로 나타나는 학과도 있고요. 또 4등급대로 보여지는 학과도 있어서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그런 모집 단위가 있다면 추후 2020 입결을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명대 학종은 일반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동일하게 1단계 서류평가와 또 2단계 면접을 20% 정도 반영 비율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일반 학과의 경우 면접위원 2명이 10분 이내로 실시하는 개별 면접으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가톨릭대학교입니다. 곧 지하철 1호선이 하양역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통학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라 원래 58% 정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우수자 전형과 또 지역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도 의예과나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적 반영은 내신 80% 그리고 출석 점수 20%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DCU 자기 추천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이지만 2단계 면접을 실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의 경우 내신 반영은 해당 교과의 과목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의 경우 국영수 중 상위 4개 과목만 그리고 사회는 상위 2개 과목만 이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성적 중에서 등급이 특히 잘 안 나온 과목이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에 조금 유리한 그런 전형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구 가톨릭대의 교과 전형 입결은 보시는 것처럼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4등급대 또는 5등급 초반대로 형성이 되고요. 보시는 면접 전형은 현재 DCU 자기 추천 전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면접이 있는 만큼 교과 성적은 일반 전형보다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구 가톨릭대는 면접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있고요. 또 종합 전형에도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반영 비율은 20% 정도, 종합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기반 면접이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학과별 기초 소양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지역대학 중 대구대학교입니다. 전년도와 반영 비율에 크게 변화가 없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57%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대구대의 교과 전형은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도 있는데요. 고른기회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진 않지만 일반이나 지역인재는 일부 학과 보시는 사범대나 경찰 행정 또 사회복지같이 대체로 대구대의 인기 학과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2개 영역 등급 합 8 정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모집 단위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신 반영도 학년별 상위 3개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요. 국영수사, 국영수가중, 혹시 특별히 성적이 불리한 교과가 있다면 제외될 수도 있는 그런 전형 방법이기도 합니다. 학종 같은 경우에 서류 평가만 실시하는 서류 면접, 서류 전형, 그리고 또 면접도 실시하는 서류 면접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과 서류 면접 전형으로요. 그래서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 기준은 물론 자기소개서 제출도 없는 전형으로서 수험생들의 학종 지원 준비에는 비교적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대 교과전형 2019 학년도 입결을 보고 계시는데요. 학과에 따라 등락폭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인기학과의 경우 3등급대도 있고 또 5등급대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모집 단위가 있기 때문에요. 2020 입결을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남대학교입니다. 역시 교과전형 운영이 58%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탐구를 함께 반영해서 의예과와 또 천마인지 학부를 제외하면 세계 합 10 정도 내에서 또 학과에 따라서는 14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2019 학년도 입결은 보시는 것처럼요. 등락폭이 조금 있어서 학과에 따라서 1등급 후반, 또 2등급 대 3등급 중반까지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원래 지원을 위해서는 2020 입결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전년도 지원 가능한 그 횟수는 동일한 학과여도 일반 학생 전형, 또 창의 인재 전형, 또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등으로 전형이 다르면 최대 3개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다음은 영남대 학종입니다. 대표 전형이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는 필요합니다. 2단계 면접을 실시하는데 사회 기여 및 배려자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 아니고 면접은 있지만 또 1단계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응시하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사회 기여 및 배려자 전형은요, 국가보훈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의 자녀,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고요. 기회 전형 같은 경우, 기회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또 항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들이 가능한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시 모집 지원 시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 지원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9 수시 모집 때 수험생 평균 지원 횟수가 4.68회 정도, 그리고 2020에는 4.74회 정도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수험생 평균 4회 내지 5회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개 대학에 학종으로 한 개,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한 개 이렇게 쓰신다면 한 개 대학이라 하더라도 2개로 카운트 되고요. 이렇게 이제 카운트 되는 지원 횟수에 실제적으로 디지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특성화 대학들은 제외되기 때문에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최초 합격하거나 충원, 후보로 되어 있다가 추가로 합격 발표만 되어도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지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점은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할 때 이렇게 보면 수시 후보에서 추가 합격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결국 정시도 지원할 수 없고 재수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학생도 있던데요. 대학 지원은 원서 접수와 합격자 발표 그리고 등록까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셔야 하고요. 학생 스스로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에게 정시가 남아 있다고 해서 수시니까 그냥 지원해 보는 일은 다소 위험한데요. 만약에 후보라도 합격을 하게 된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다니고 싶은 대학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부모님과 상의 후에 지원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각 대학의 수시 일정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 상세히 공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교육부 차원의 연기가 없는 한 원서 접수는 일단 9월 7일에서 11일 사이 기간 중에 3일 이상을 대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어떤 대학은 9월 9일 정도에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은 11일까지도 접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이나 시간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 후보자에 대한 합격자 발표도요, 한 12월 23일까지만 마감이 되고, 이후 12월 26일 정도부터는 정시 모집에 지원하게 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은 수시는 5월 4일까지 그리고 정시는 9월 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년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4월 초가 되면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대학의 수시 모집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 대학이나 학과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정보가 조금 부족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내가 관심 있는 학과 또는 전공이 전국 대학에 어떤 학과들에서 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휴업 중에 진학 정보를 탐색해 보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2021 수시 모집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상황이 다양한 만큼 관심 있는 대학도 다양하고 또 앞으로 필요하신 정보도 더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학교 일정이 곧 정상화되면 상담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실 것이고요. 앞서 윤종골 대입지원관님이 안내해 주신 것처럼 또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상설 상담을 통해서 고3 수험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디 수시 지원 준비를 잘 하셔서 모두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